4강 처방전입니다. 크게 어려울 것 없는 파트입니다. 편하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처방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방료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진료료란 기본 진찰료에 외래관리료를 더한 것입니다. 처방전의 유무에 따라 진료비가 바뀌지는 않지만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래관리료가 심사 조정됩니다. 처방전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부번호가 약국과 일치해야 합니다. 고가 약의 처방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생제, 진통제, 소화제를 일률적으로 처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글용제 처방 시 인정 용량은 100ml입니다. 인정 용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체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 시의 처방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진료 시 처방전도 비급여로 발행해야 합니다. 처방전 구분 기타란을 선택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처방전의 재발급입니다. 처방전의 재발급은 처방전 사용 기간 이내인 경우와 처방전 사용 기간 경과 후로 나뉩니다. 처방전 사용 기간 이내인 경우입니다.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교부번호와 동일하게 발급 후 재발급 사실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 기록해야 합니다. 처방전 사용 기간 경과 후입니다.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합니다.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근관치료 시 항생제 처방이 가능한 상병입니다. 치수 기원의 급성 근단치주염, 동이 있는 근단주의 동약, 동이 없는 근단주의 동약, 만성 근단치주염. 주의해야 할 것이 치수염 상병명이면 항생제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대리 처방입니다. 보호자의 대리 처방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아래 두 가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1번 처방전의 유무에 따라 진료비가 바뀐다. 정답은 X입니다. 처방전의 유무에 따라 진료비가 바뀌지 않습니다. 2번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본 진찰료가 심사 조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래관리료가 심사 조정됩니다. 3번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가글용제 처방 시 인정 용량은 200ml이며 인정 용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가글용제 처방 시 인정 용량은 100ml입니다. 5번 비급여 진료 시 처방전 구분 기타란을 선택하여 발행한다. 정답은 O입니다. 비급여 진료 시 처방전 구분 기타란을 선택하여 발행합니다. 6번 비가역적 치수염의 경우 항생제 처방을 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비가역적 치수염의 경우 항생제 처방은 하지 못합니다. 진통소염제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근관치료 시 치수염 상병이면 항생제 처방을 하지 못합니다. 7번 만성 근단치주염의 경우 항생제 처방을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만성 근단치주염의 경우 항생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8번 환자가 의식이 없어 내원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대신 내원하여 처방전만 발급받는 경우 진찰료는 초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 정답은 X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내원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대신 내원하여 처방전만 발급받는 경우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처방전 파트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되실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상병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의 공부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